네,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개미년 이슈타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두 번째 시즌으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한 해였는데요. 국비 확보를 역대 최대로 받아오기로 하는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적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졌고요. 막혔던 물길이 트이듯이 축제도 아주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정선과 함께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얘기를 울산매일신문의 김진영 논설시장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해 애쓰셨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내용의 완결판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이슈타파를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네, 올해는 어떤 한 해보다도 울산시로서는 숨가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 이 부분을 보다 견고하게 이뤘다는 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 그 부분에서는 역시 돈이거든요. 예. 국비 확보를 가장 잘했다. 울산시의 내년 국가 예산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 거의 대부분의 전국 자치단체, 광역단체들이 많이 못 올렸거든요. 못 올렸는데 울산시는 내년 국비 확보에서 보통 교부세까지 예. 포함할 경우에는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선 8기 임기 내에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 이 국비 확보 가운데 대형 SOC 사업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거죠.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국비 계산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거 빼고도 이 정도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국비를 챙겼다. 예. 그리고 방구대 양악화 세계유산 등재 목록 지정, 예. 태화강 국가정원 고래특구 이런데 관광객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몰린 것, 예. 정치적 위상 부분에서도 한층 올라간 것, 물론 예. 마무리에 조금 미끄러진 측면이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의 어떤 위상이 예. 한껏 올라간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이 팔팔 날아다닌 것 같아요. 4조 원의 국비를 받아오게 됐다. 제가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2조 원이 확보됐다, 3조 원 확보됐다, 성공했다 그런 뉴스를 쭉 해왔는데 마침내 올해는 4조 원을 타오게 됐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울산은 늘려서 받아왔다는 거, 다른 광역시보다 더 많이 받아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울산 얼마나 홀대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 시간에도 울산 홀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정부의 2024년 예산, 국회 통과 결과를 보면은 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2조 5,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 국비는 전년 대비해서 10.3%. 한 2,4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2023년에 3.4%, 2023년에 7.7% 전과 비교할 때는 예. 이 단연 역대 최대 규모고요. 특히 17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가 인상됐다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국고 보조 사업 예산은 1조 8천억 원. 예. 그리고 이 국가 시행 사업 예산은 7,2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시는 이미 내년도 살림 규모를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게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시의회 승인받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증액한 예산이 318억 원 정도 되고요. 예. 또 보통교부금 그리고 지방세수 또 순세계 잉여금 이런 예. 거 한 2천억 원대 넘어가니까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포함하면은 거의 5조 원대에 이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4조 원도 큰 건데 5조 원 시대가 2년 연속 열린단 말이죠.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입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칠 3기 이게 아니라 기5, 운5 분위기도 거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확보된 예산 가운데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네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한 90건에 1,600원 정도, 1,600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정치권의 위상, 그리고
이 어떤 울산이 달라진 어떤 위치 예.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런 변화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이번 어떤 예산 정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또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고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일자리와 산업 분야에서 지역 특화 프로젝트가 302억 원, 예.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 예.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뭐 지원 등이 들어가 있고요. 예. 도로, 사회 간접 자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울산의 도시철도 부분, 도시철도 트램 1호선 건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기반 시설 구축 사업 이건 도로입니다. 네. 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예산을 확보한 것 예. 그리고 문화관광, 체육, 안전, 환경 분야, 특히 보건복지 분야 이런 네. 부분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예. 구석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다양하게 구석구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울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먹거리와 함께 이제 지금 자세히 말씀하신 도로망 같은 교통 관련 예산 등도 중요해서 관심을 끌었네. 이게 다 골고루 잘 반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울산 외곽 순환도로. 이 외곽 순환도로하고 제2명촌교 이 부분은 외곽을 뚫는 도로와 도심의 교통망을 뚫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 사회 간접 자본 분야를 보면은 예. 울산 신안 개발 사업 여기에 무려 4천억 원이 넘게 배정이 됐고요. 네.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돈 그리고 예. 명천교 같은 경우에는 제2명천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용역비 이런 게 금액은 작지만 일단 포함됐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복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이건 어떤가요? 예, 보건복지 분야도 좀 촘촘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부모 급여, 영아수당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 시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한 695억 원 정도,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157억 원 정도. 네. 의료 분야도 좀 많이 확보받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 매우 큰 이런 의료 부분, 이런 예. 부분에도 놓치지 않고 촘촘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보건 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슈타파 하면서 의료 분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성과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그린벨트 몇 차례 했고요. 네. 이 시간에 여러 번 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또 김두겸 물산시장이 첫 성과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다운지구. 다운지구. 이 다운지구에 약 19만 평방미터 정도 될 겁니다. 이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선 8기 울산시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인데 예. 이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린벨트가 예. 풀리는구나. 네. 시민들에게 이제 체감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 부지는 도심 융합 특구가 들어서는데 탄소 중립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뉴스타 베이스 지구, 예.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 지구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된 6개 지구가 여기에 조성이 됩니다. 예. 총 사업비가 한 528억 원이 투입돼서 2026년에 착공해서 2029년에 완공될 계획인데요. 네. 다운동 일대의 그린벨트는 울산의 도심융합 특구 사업의 중심이자 네.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이다 이렇게 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2호, 3호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희망을 또 던져줬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그린벨트에서 대변화가 예상된다. 네.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구 울산체육공원, 그리고 동구의 남묵일산 산업단지, 중구의 성안 약사 일반 산업단지, 예. 울주군의 유련지구 이런 것들이 지금 차기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운지구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옛날 같으면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네. 이곳이 이제 트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문제는 김두겸 시장이 후보 때부터 초임부터 밀어붙인 정책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늦지 않게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취임한 이후 계속 그린벨트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했거든요. 해제 했는데, 전도사. 예, 이게 이제 성과가 나타난 거죠. 성과가 나타났는데 개발 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극심한 수도권 쏠림, 지방 예. 소멸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역설을 했거든요. 예.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예. 이 김 시장 스스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대통령 만날 때마다 시도지사 회의할 때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말로 열심히 하고 발로 열심히 뛴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 울산시가 올해를 자평하면서 꿈의 도시 울산에 징검다리를 놓은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자체 불성한 성과의 핵심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울산시는 이번 2023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예. 고무되어 있고 그럴 만하죠. 역대 최대의 성과물도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미래의 어떤 지향점도 좋기 때문에 좋은데 예. 가장 핵심은 뭐냐면 김 시장이 내년도 2024년도의 목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다 울산에 몰려오도록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 기반을 올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기업 이미지, 친기업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든 도시, 예. 이것을 표방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울산시가 이를 위해서 기업 맞춤형 전략적 투자 유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뉴스 시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고려아연이 1조 원대 뭐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을 뭐 신정설했다든지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무려 16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유치한 것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울산, 부산, 경남 공동 건의 등을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시도지사 권한을 30만 평방미터 이하에서 100만 평방미터 이하로 굉장히 한 3배 높여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예. 이 부분도 이제 내년이 되면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지역 균형 발전 포럼 개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서 시행령 개정에서 이제 울산이 거기서 정말로 성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가져오는 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수라의 노래 중에 대한민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참 원하는 대로 잘 됐고 또 잘 돼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울산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된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차 단지 특화 단지 지정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뉴스 시간에 뭐 시민들이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잘 모르고 제가 직접 상대를 해봐도 들어는 봤는데 뭐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이 첨단 2차 전지 생산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이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화 단지 지정 자체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11조 원대의 투자, 네. 22조 원대의 생산, 6조 원대의 부가가치, 거기다가 7만여 명의 고용 창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선 8개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세계 최초의 친환경 수소 트램, 도시철도 1호선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 통과를 했다는 거. 네. 이거는 세계 최초로 울산에서 수소 트램이 달린다는 거. 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울산 시민이라는 거. 네. 이거 앞으로 울산의 교통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중요한 거요. 2029년에 개통할 예정인 트램 1호선 자체가 울산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네. 이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거치는 게 아니고 2호선, 3호선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울산이 그동안의 대중교통에서는 굉장히 불리했고 예. 어려웠는데
이런 게 완전히 일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다른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했는데 네, 맞습니다.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김 시장은 추진력도 뭐 돋보입니다만 인덕도 좀 있어서 많은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튀는 발상을 해서 아차 싶은 것도 좀 있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마저 얘기를 하겠는데 문화나 교육 다른 분야들도 성과가 또 있어요. 그렇죠. 문화에서 가장 큰 건 역시 방구대 안각화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있다는 것. 예. 특히 방구대 안각화 일대를 방구천의 안각화로 해가지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된 거. 예.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다 끝났고 이제 예.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예. 서류를 접수한 상태고 이제 유네스코에 내년이면 아마 이제 제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축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울산의 공업축제를 부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예. 시민들에게 흥과 재미를 줬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부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 교육 분야에서는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예. 지정된 것. 이거 네. 굉장히 핵심인데요. 1,000억 원. 5년 동안에 1,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거. 이거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산업 그리고 학교 이 지산학이 하나의 어떤 합심을 해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연포산 터널의 무료화라든지 울산 양산 부산 구간의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예.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든지 전국 소년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예.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지방시대 울산의 이상 선포를 한 것.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성과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문화 분야에서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뭐 그동안 하도 우여곡절이 많아서 따로 좀 떼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국내 절차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난 7월 달에 이게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예.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청에 대한 제반 서류 작업을 끝내 가지고 예. 이걸 이제 영문으로 다 영문으로 번역 작업을 끝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이걸 이제 받아서 예. 이걸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영문 초안을 네. 이미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해가 지나면 후속 조치로 이제 이 해가 지나고 나면 이 영문 초안을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완전체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거의 다 됐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고요. 그렇죠. 이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2024년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2025년에 예.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호재가 뭐냐면 파리에서 지난 12월 초인가 열렸던 파리에서 열렸던 24차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예. 우리나라가 예. 대한민국이 다른 8개 국가와 함께 정규 위원국으로 선정이 된 거. 이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 이 사람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선정 작업에 참여하거든요. 예. 당사자가 우리가 그게 위원국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자, 시간이 한 4, 5분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신바람 나기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얘기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멈칫해지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 얘기 정리도 한번 잠깐 하죠. 사실 이번 연말에 정치 부분에서 가장 예. 핫 이슈가 되고 예, 핫한 예. 지역이 된 게 울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타의 아유. 우리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됐고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울산 쪽으로 시선을 많이 쏠렸죠. 쏠렸는데 그렇습니다. 울산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윤 정부의 집권당 직전 대표에 오른 울산 출신의 김기현 대표, 예. 남을이죠. 네. 김기현 대표와 친윤 핵심인 박승민 전 전략기획부총장의 예. 실세 정치인 포진,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거의 한 2년 동안의 예. 울산의 정치적 위상을 굉장히 올려놨다. 예.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연말에 오면서 김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예.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생겨버렸고 예. 이제 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예.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정치 지형도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예.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출범을 했거든요. 예. 비대위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예. 울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굉장히 또 관심사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변수가 지금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권 핵심부에서 울산이 이제 핵심부에서 자리를 하다가 이제 다시 변방 정치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된 말로 잘 나가다 땡땡포로 빠지게 됐다. 이런 우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윤 정부를 만드는데 예. 처음 만드는데 울산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예, 예. 사실 그건 누구도 인정해야 예, 되는 부분 보수의 아닙니까? 텃밭. 예, 보수의 텃밭이고 그리고 이번 이제 윤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느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네. 뭐 대표 자리를 물러났다고 해서 울산의 위상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럴까요? 예. 네. 앞으로 100일 남아있는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또다시 울산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 이사께서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여기에 한 표 주는 겁니까? 뭐 그런 것보다도 보다도? 지금 이제 좀 혁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지고 있고 네. 세대 교체 이야기도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울산도 앞으로 이제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요. 네. 또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네. 그 여야가 어떤 건전한 측면에서 굉장히 저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나선다면 네. 울산의 정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무조건적으로 뭐 우리가 뭐 정쟁의 희생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고요. 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을 얘기하는데 결코 해피한 시그널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일말의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기대는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예, 제가 한 가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마무리 하나 하자면 네.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예. 10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울산의 정치가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물갈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판도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예. 이 관심사인데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권이 과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혁신이거든요. 예. 사람을 무조건 바꾼다는 게 혁신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그 고민을 하고 또 스스로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한 해 동안 감사했고요. 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네, 이제 갑진년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1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간절곶에서 새해 아침을 맞이할 건데요. 예. 이 갑진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해는 동쪽에서 오는 밝은 빛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용과 너무나 연관이 많은 울산이기 때문에 네. 용의 해. 예. 큰 복을 가정마다 다 누리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 김지영 이사님과 그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